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제가 중등 수학을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새로운 강좌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죠. 초등 때부터도 좀 어려워하고 중등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끝까지 제대로 된 개념을 온전하게 익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그냥 포기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초등하고 다른 중등의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수학은 이제 연필을 들고서 자기가 직접 풀고 내가 뭘 알고 모르고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대체로 아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실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등에서 더 많이 하죠. 근데 초등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중고등 올라가면서는 사실 그런 핑계를 이제 댈 수 없죠. 그리고 또 중등에서도 연산 연습처럼 이 식에 대한 식을 풀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을리하다 보면 좀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것에 가기 전에 마치 기본적인 어떤 연습,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 보면 드리블 같은 거, 슛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것들인데, 그런 것을 게을리하면서 엄청 창의적이고 뛰어난 어떤 축구 기술을 익히려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고 타골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중등에서도 식에 대한 어떤 연습, 초등 때만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든 수학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개념을 완전히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걸 받아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느냐 아니면 또 연습을 하느냐는 본인의 문제인데, 일단 가르치는 사람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 초등하고 중등은, 뭐 고등은 또 다른 문제지만 초등하고 중등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초등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산술이라고 합니다. 산술. 아리스메틱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숫자로 이루어진 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이제 9까지 수를 가지고 연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이라는 건 이제 네 가지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칙 연산을, 자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수도 배우고, 그다음에 소수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소수, 자연수, 분수, 요 세 개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사칙 연산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 충실히 하면 중등 가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등에서는 초등 때 나오지 않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자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이제 대수하고 중등에서는 이제 기하 파트인데, 기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등에서 대수를 좀 처음 배우게 되니까, 대수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수, 이거 대신에 문자가 나와요. 변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자로 처리가 돼요. 이 문자식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2가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수잖아요. 근데 이거를 A 더하기 B라고 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중학교 연령에서도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자식을 다루는 그런 연습을 좀 충실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초등 때는 없었는데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를 이제 수가 정수 영역으로 확대돼요. 정수로 확대되고 이제 실수까지 중등에서 확대가 되죠. 이런 개념들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확률 통계 부분에서도 좀 처음 배우는 게 있지만, 대수와 관련해서 지수라는 2의 3제곱 이런 형태를 배우죠. 이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 지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산수라고 거의 비슷해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연습만 좀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트, 근이죠. 이제 2차 방정식을 다루기 때문에 루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외로 빈약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술술 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처음 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유와 개념과 또 왜 그런 술식이 그렇게 표현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접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가지고 이제 대수적인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크게는 두 파트죠. 이게 이제 방정식, 미지수 x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방정식을 좀 확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함수까지 중등에서 다루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함수의 본연의 뜻,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 함수를 하고 있는지, 함수의 표현이 왜 그런지, 함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건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기하 쪽에서는 초등 때는 뭐 사실 기하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다르지만, 중등 올라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초등 때는 늘 그냥 일상에서 뭐 메저링한다, 자를 잰다, 각도를 잰다, 원의 넓이를 구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지만, 중등에 올라가면 모든 게 이제 약간 추상화 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합동이라는 개념,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이제
닮음이라는 개념. 그래서 닮음 도형과 비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원의 성질, 삼각비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3.14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수를 가지고 아리스메틱 연산을 하는 거고 산수를 하는 거고 이제 중등만 올라가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대수적인 표현들은 정확한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진하고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 더하기 a가 이제 2a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데카르트가 그의 방법서설 부록에 나와 있는 기하학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방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길이를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런 길이를 뭐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유클리드 원론에서 보면 어떤 직선, 어떤 유한한 선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메저링을 하겠죠. 구체적인 메저링을 해서 뭐 이게 1야드다, 1인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술이 아니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데카르트는 이거를 이미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거를 A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 선을 A라고 부르자는 건 선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크기는 길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A라고 부르면 요거 합친 것을 우리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가 두 번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2A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언어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풀 더하기 애플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영어에서 2apples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A가 두 번이면 당연히 2A 이러면 A 둘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 곱하기 A라고. 반복되는 것은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말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제 10 더하기 10은 이걸 20이라고 그래요. 같은 종류는 세말을 할 수 있어요. 셈이라는 게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과 10이 두 개 있으면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A 더하기 A가 2A, 2A라고 2A라고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규칙이 맞아요. 근데 왜 저런 표현을 쓰는가? 그거는요. 언어가 그렇게 생겼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A 더하기 A는 2A다. 10 더하기 10은 20이다. 카운트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동일한 것들, 동일한 개념, 동일한 어떤 문자. 그러니까 병 더하기 병은 2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잔 더하기 잔은 두 잔이고 카운트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셀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언어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학도 이게 언어란 말이죠. 어떤 형식과 표현을 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A 더하기 A는 2A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수나 루트나 이런 표현도 수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표현이 막 나온 거는 이제 근대가 막 오면서예요. 그래서 이제 수에 대한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거든요. 심플하고 우리 인식 체계에 딱 들어맞고 A 더하기 A는 2A라고 하고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으면 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선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크기를 갖고 있는 인식하기 가장 좋은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2A라고 했으면 2A에서 2A가 이제 A 두 개라는 뜻이라면 A 하나를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된다. 여기 그림에서도 이게 2A면 A 하나를 빼잖아요. 그럼 요만큼만 남으니까 이것이 이제 A가 된다. 덧셈을 할 수 있으면 뺄셈을 할 수 있는 거고 덧셈을 할 수 있으면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다. 그거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더하기 A를 우리가 2A라고 하고 2A에서 A를 빼면 A라고 할 수 있고 3 곱하기 2A를 하면은 이게 6A가 된다라는 것도 200을 3번 반복하면 곱하기 원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곱하기 A는 이제 A 제곱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A를 2로 나누면 A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A 나누기 2분의 A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대수를 다루는데 문자를 도입해도 사칙 연산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초등 아이들은 계속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면 문자를 가지고 이런 방식의 표현을 하는 거. 3.14 1592 이렇게 해가지고 끝도 없이 가지만 이런 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파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게 이제 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내가 A라고 부르고 A가 두 개 있으면 2A라고 부르고 2A의 3배 하면 3 곱하기 2A는 6A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완전 역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그냥 다 약속이야. 그럼 아이들이 좀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약속과 규정이 무한하게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중등 수학에서 새로 초등하고 좀 다른 부분들 문자식이나 마이너스나 지수나 루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정식이나 함수 부분으로 연결할 거고 기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합동이나 닮음이나 원의 성질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삼각비를 다루면 나중에 고등 때 이제 삼각 함수로 가고, 나머지 확률 통계나 이런 것들은 고등 때 다시 하기 때문에 또 중등에서 그렇게 엄하게 또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처음 나오는 어떤 필수적인 개념을 온전하게 갖고 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중등수학 아이들과 하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좀 포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초등 연령에서도 중등수학을 좀 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학년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면 돼요. 질문을 하고 스스로 조금씩 봐줄 수만 있으면 최소한의 성실성 이런 것만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중등수학을 이제 탄탄히 할 수 있을 거고, 중등수학을 탄탄히 한 상태에서 고등수학으로 넘어갔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중등이 부실하면 고등으로 넘어가서 바로 무너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번 보면은 중등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개념이 좀 부실하면 우수수수수 이렇게 무너지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중등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